이런 마녀, 저런 마녀 모두 아닙니다. 빗자루도 못하고 마법 스프 레시피 같은 건 알지도 못하는 리얼 휴먼 마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마녀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주로 약초로 약을 만들고 출산을 돕는 산파였으며 때로는 점성술사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였기에 마녀에 대한 시선은 처음엔 그리 나쁘지 않았죠. 그러다 1328년 프랑스에서 교황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지며 모든 것이 바뀝니다. 범인은 무기가 아닌 주술로 교황을 암살하려 했고, 이에 분노한 교황은 주술을 사용하는 이단 사냥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단뿐 아니라 마녀까지 함께 사냥해도 좋다는 명령도 떨어지죠. 그렇게 마녀 사냥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은 평균 기온이 2도가량 떨어지면서 홍수와 흉작으로 굶어 죽는 인구가 급증했고 전염병까지 퍼지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악마와 손잡은 마녀로 돌리며 상황은 악화되었죠. 1486년 마녀 사냥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교황의 승인을 받은 책 마녀 잡는 망치가 출간된 것이죠. 이 책은 한 여인을 마녀로 몰아세웠다가 망신당한 남자가 복수를 위해 쓴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마녀가 아기를 죽인 다음 시체를 끓여 하늘을 나는 연고를 만들고 밤마다 빗자루나 염소 등의 연고를 바르고 주문을 외우며 하늘을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녀의 이미지는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몇 명의 어린아이 고기를 먹었나, 공동묘지에서 시체를 꺼낸 적이 있는가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이 마녀구별법이라고 서술하였습니다. 몇 년 뒤 교황청에서는 이 책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였지만 이미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책은 널리 퍼져갔습니다. 마녀로 지목당한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여자였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과부, 노처녀 등 지켜줄 가족이 없는 사회적 약자였죠. 그렇다면 마녀로 몰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녀 재판은 증거 따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 여자는 마녀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이었죠. 그저 저 여자가 나의 임신한 배를 쳐다봤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고 유산이 되었다 라는 주장만 해도 마녀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은 끌려가 마녀 판별이라는 명목하에 고문을 당했습니다. 옷을 벗겨 온몸에 털을 민 후 작은 점, 작은 흉터라도 발견되면 악마의 표시로 의심했습니다. 바늘을 15cm 정도 찔러 고통을 느끼면 사람이지만 느끼지 않으면 마녀라고 했죠. 바늘을 깊숙이 찌르니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때 사용한 바늘 끝이 뭉툭하거나 찌를 때 쏙 들어가게 만들어져 대부분은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뜨리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묶어 물에 던진 뒤 떠오르면 마녀, 가라앉으면 사람. 떠오르든 가라앉든 모두 죽는 거죠. 불에 달군 쇠판 위를 걷게 해 살아남으면 마녀, 죽으면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관이 울어라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녀, 펑펑 울면 마녀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했던 고문은 밧줄 고문이었습니다. 이는 마녀의 자백을 받기 위해 실행한 방법인데 마녀로 지목된 사람의 몸을 밧줄로 매달고 다리에는 무거운 쇳덩이를 달아놓습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밧줄을 놓아 사람이 아래로 떨어지게 하다가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이러면 체중과 쇳덩이의 무게로 어깨가 빠지거나 팔, 다리 등이 부러졌었죠. 이런 고문 앞에선 누구라도 나는 마녀입니다 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밖에도 수십 미터의 물을 깔때기를 이용하여 목으로 들이붓기, 발가벗긴 채 온몸에 가시를 둘러 바닥에 구르게 하기, 끓는 기름을 몸에 붓기 등 온갖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백한 마녀는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죽도록 맞은 뒤 산채로 불 속에 던져졌어요. 마녀의 죽음이 모든 불행을 없애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과 하형식에 드는 모든 비용을 죽은 마녀에게 받아냈습니다. 마녀의 재산을 몰수한 것이죠. 마녀 사냥은 그야말로 거대한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이 되어 성직자들마저 마녀를 잡기 위해 경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차 이성의 힘을 되찾았습니다.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마녀 사냥의 광기는 사그라들었고 결국 프랑스 루이 14세가 법적으로 마녀 사냥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 마녀 사냥은 끝이 난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일상에선 어떤가요? 인터넷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마녀라는 낙인이 되지는 않나요? 내 안의 작은 혐오 감정은 정말 내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생각일까요? 마녀 사냥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인류의 흑역사 마녀 사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아요.